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오는 20일 오만을, 25일에는 요르단을 상대로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7, 8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4승 2무로 B조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대표팀은 홈에서 치르는 이번 2연전을 모두 승리할 경우 남은 9, 10차전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본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오르게 되면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11회 연속 본선 진출이라는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7, 8차전을 통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반면, 옆나라 중국은 이번 7, 8차전 결과에 따라 일찌감치 짐을 싸고 고국으로 돌아와 남의 월드컵 진출을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만 보게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축구는 하늘이 중국에 내린 형벌일까요? 지금까지 중국이 치른 3차전 예선 경기 결과를 보면 참담함을 넘어 슬픔이 몰려올 지경인데요. 지난해 9월 5일 일본과 가진 1차전에서 0대7로 떡실신, 9월 10일 2차전에서도 사우디에게 1대2로 패배, 10월 10일 호주와의 3차전에서도 1대3으로 패배하며 3연패를 달성. 다행히 10월 15일 4차전인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첫 승리를 기록하며 호흡기를 달고 생명을 연장. 11월 14일 이어진 바레인과의 5차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월드컵 본선 진출의 꿈을 이어나갔지만 11월 19일 일본과 홈에서 열린 6차전에서 또다시 1대3으로 패하며 2승 4패로 C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C조 최하위이지만 그럼에도 중국에게는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긴 합니다. 2위 호주와의 승점차가 단 1점에 불과할 정도로 C조는 대혼전 중이라 남은 4경기의 결과에 따라 기적적으로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7차전 상대는 3월 21일 원정에서 열리는 사우디전. 원정 경기에다 중국보다 한 수 위인 사우디와의 경기로 만약 이 경기에서 패한다면 이후 홈에서 열리는 호주와의 8차전은 월드컵 본선 진출을 가를 단두대 매치가 되어 선수들이 갖는 압박감은 더 심해져 정상적인 실력을 발휘하기 힘들기에 반드시 이번 사우디전에서 최소 무승부라도 기록해 승점 1점을 따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찌감치 현지로 출발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으며 선수들도 필승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首先我觉得很开心吧，然后我觉得作为一个运动员能为进入国家队也是一种最高的荣誉吧。我也是第一次来国家队，而且这是我练的第3场训练课，我还没有去过多的去交流，然后我觉得特质的话，我觉得就是一个年轻吧，然后敢去拼抢。接到这个消息吧，肯定是很高兴、很兴奋吧。因为每个足球运动员肯定目标都是来到中国国家队，向老大哥们他们学习吧。毕竟他们有很多亚洲赛场的经验，然后中超赛场的经验。然后可能对于我来说，就是要放开吧，然后充分展现自己的能力。一派天气很热，也很晒，不过有风，体感温度还可以，还是希望能够帮助到球队。然后我们的目标当然是拿下。 인터뷰를 통해 보듯 이번 중국 대표팀에는 기존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약 7명가량의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왔는데 중국팀의 말 못할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샹하이 하이강과 중국 대표팀에서 치른 총 45경기에서 42골을 넣어 요케레스, 홀란드, 케인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중국을 대표하지만 중국에서만 주로 골을 넣는 우레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번 7, 8차전에서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지난 시즌 막판부터 부상에 시달리다 결국 시즌 종료 후 수술을 택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우레이는 수술 후 자신의 재활훈련 상황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Hello， 我是吴磊，欢迎来到我的康复周记。入院第一课就是学习怎么使用拐杖。用手的力量，哎，对对对，咱们压在这个拐杖上，中压手臂的力量。协调来了吗？对吧？好像会了。拐先上还是脚先上？ 주포를 잃은 중국팀. 여기에 주전 센터백 2명도 모두 부상으로 나가떨어졌는데요. 샹하이 션화팀에서 센터백으로 뛰고 있는 주천재 선수는 지난 2월 23일 열린 장춘팀과의 프로리그 경기 중 안면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최소 8주 정도는 경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부상 부위가 얼굴이라 완전히 경기에 나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해 이번 7, 8차전에는 나올 수 없게 되어 대표팀에서 소집 해제되었습니다. 주천재와 같은 샹하이 션화팀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뛰고 있는
중국 국대 장성롱 선수 역시 지난 3월 2일 베이징 고안과의 경기 도중 골키퍼와 부딪히며 안면 부상을 입었는데요. 장성롱 역시 우측 얼굴 주위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앞에 주천재 선수보다는 그 심각성이 덜해 안면 마스크를 쓰고 움직일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은 회복에 집중해야 하기에 마찬가지로 이번 7, 8자전에는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수비를 못하는 중국인데 주전급 센터백 둘을 잃어버렸으며 더구나 두 선수는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늘 호흡을 맞추던 사이라 다른 선수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팀의 악재는 여기에 그치지 않은데요. 지난 3월 9일 소우뉴스는 오스카의 귀화 실패는 중국 축구의 손실인가,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스카 선수의 귀화 실패 소식을 유감이라며 보도했는데요. 지난 2017년 6천만 유로의 이적료에 주급 7억 4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한창 전성기 때 첼시에서 샹하이 하이강으로 이적해 축구계를 놀라게 했던 오스카는 2020년 한 인터뷰에서 중국 축구대표팀이 좋은 미드필더를 필요로 한다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중국으로 귀화할 뜻이 있음을 밝혀 중국 축구계의 애간장을 태우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중국은 당대 최고의 외인인 오스카를 귀화시키려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올해 초 갑자기 자신의 고국인 브라질로 돌아가 상파울루 유니폼을 입으며 중국의 뒤통수를 후려쳐버렸습니다. 이반코비치 중국 감독은 항상 오스카를 중국 대표팀 전력의 핵심 키로 여기며 그의 귀화를 기대했지만 오스카는 중국에서만 약 3천억 원을 벌고 호련히 고국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미 귀화를 시킨 선수들도 이번 7, 8자전에서 기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중국 축구협회는 최근 창조우 팀에서 뛰고 있는 콩고 출신의 스트라이커 오스카 마리투 선수를 귀화시켰는데요. 하지만 막상 대표팀에 들어왔는데 평소보다 기량이 빨리 올라오지 않아 이번 7차전 사우디전에는 뛰지 못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공격을 담당하던 우레이의 빈자리를 오스카 마리투 선수로 대체하려 했지만 이 계획마저 물거품으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최근 베이징 고안에서 뛰고 있는 브라질과 이탈리아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세르지뉴를 귀화시키며 중국 대표팀에 핵무기가 장착됐다고 떠들었는데요. 세르지뉴는 이번 7, 8자전을 대비 중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극비리의 귀화 작업을 준비한 선수로 중국팀의 비장의 카드로 불리며 큰 기대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매체들은 중국팀 내부 소식망을 인용, 세르지뉴의 마지막 실전 경기는 지난해 11월이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기량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 7차전 사우디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설지는 아직 미리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두는 마더싱 축구 전문 기자의 말을 빌려 오스카와 세르지뉴 선수는 기량의 문제로 이번 사우디와 호주전에 모두 결장한다고 전해 중국 축구 팬들을 더욱더 암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격수 우레이는 무릎 부상으로 아웃, 주전 센터백 2명은 안면 골절로 아웃, 새로 귀화시킨 귀화 선수 2명은 기량 부족으로 아웃, 주전 11명 가운데 5명을 쓸 수 없는 중국 대표팀은 과연 모래바람이 부는 사우디에서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차라리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은 포기하고 피파가 또다시 중국을 위해 월드컵 창설 100주년 기념으로 3가국을 64개국으로 늘리는 2030년 월드컵을 중국은 기대하는 것이 어떨까요? 왜냐면 가끔은 빠른 포기가 건강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